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코스타 집회에 대해서 아시나요? 최근에 저는 청년 2명과 코스타 집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 청년들이 이렇게 질문했었거든요. 목사님 혹시 코스타 집회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이렇게 재해석했거든요. 코비드 이후에 이제 인펄슨 미팅을 하게 됐잖아요. 이제 대규모 집회를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때 이 기독교 크리스찬 집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코스타 집회를 좀 검색해 보니까 1980년대에 시작해서 현재 올해 한 37년이 됐더라고요. 유학생들. 그때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면서 많은 유학생들이 이제 외국으로 갔죠. 특히 이제 북미로 갔고 유럽으로 갔는데 이런 유학생들 중심으로 또 유학생들의 영적 각성을 일으켰던, 특별히 70년대, 80년대생들, 한 10년 전까지 보면 한 90년대생들까지도 영향을 끼쳤던 그런 모임들이고, 몇 가지 코스타 집회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거는 뜨거운 집회, 화려한 강사진, 유학생, 이런 것으로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만나도록 도와주고, 또한 그들의 열정과 젊음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도록 이끌어줬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저는 들었고, 또 봤고, 또 그들의 감정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들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청년들이 제게 던진 질문에는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질문을 한번 뽑아내 봤어요. 기독교 집회가, 이런 대규모 기독교 집회가 앞으로는 어떨까? 그리고 MZ세대, 그리고 알파 세대에게도 영향력이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MZ세대, 알파 세대 청년들에게는 영향을 끼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 여러분 의견과 다르다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집회가 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집회는 될 겁니다.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소수의 청년들에게는 그들을 위한 장소를 마련하고 화려한 강사진을 모집하고, 그리고 집회를 섬길 헌신자들과 게스트들을 모으고 모아서 그들만의 뜨거운 집회는 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수많은 청년들이 이미 오랫동안 교회를 많이 떠났잖아요. 코비드 기간 동안에 신앙이 있지만 교회를 떠나서 여전히 교회를 찾고 있거든요. 제가 한국에 있는 청년들 만났을 때 1년 이상 다니고 싶은 교회를 찾고 있는 청년들도 많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1년 이상 다니고 싶은 교회를 못 찾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청년들만 문제가 아니고 젊은 목회자들도 그렇더라고요. 젊은 목회자 후배들이 사역하고 싶은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한국에 교회가 없지는 않은데, 제가 이 얘기를 들을 때 이 코스타 집회를 포함해서 기독교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좀 됐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과 유스들에게는 멋진 크리스찬 리더들을 만나고 싶은 니즈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집회를 통해서 뜨겁게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 뜨겁게 만나는,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간절함들이 그들 안에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집회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MZ세대나 알파세대,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이 집회가 영향력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큰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개인적으로 이런 기독교 집회가 효과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2가지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교회나 이 집회가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계속 끌어모으려고 하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강사도 끌어모으고요. 항상 똑같은 사람, 발론티어들을 계속 끌어모아야 돼요. 그들의 생업도 있고 그들의 꿈도 있고 가야 될 길들도 있는데, 그들의 열정페이를 계속해서 10년 넘게 요구해야 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참석할 게스트 청년들도 건물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도 끌어모아야 돼요. 이를 위해서. 저는 코스타 집회든 다른 공동체의 집회든 기성교회의 문제는, 제도적 교회들의 문제들은
계속 끌어모으려고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교회들의 전도 집회도 뭐 생명의 집회, 생명의 날, 생명잔치 이러면서 1년에 한두 번 여전히 교회 안으로 끌어모으잖아요. 이건 제가 어릴 때도 그렇게 했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MZ세대, 알파세대한테 이게 효과적일까요? 저는 의문이 듭니다. 지금도 교회와 선교단체들의 문제점은 나를 중심으로, 목회자나 아니면 그 단체 중심으로, 리더들 중심으로, 또 교회란 건물을 중심으로, 기존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안정된 컴포트존 중심으로 그 안으로 사람들 계속 끌어모으려고 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침체되고 교회의 미래가 어둡다고 저는 생각해요. 모여라 라고 해서 끌어모은다고 해서 모이는 세대일까? MZ세대나 알파세대가. 그만 끌어모으고 좀 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면 어떨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찾아가셨잖아요. 그 여인을 만나려고. 굳이 먼 길을 돌아가셨잖아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잖아요. 그 여인 한 명 만나려고. 저는 지금 기독교가 그런 방향성으로 가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 제가 살아온 삶이 한 40년 좀 넘었으니까 40년간 접근 방식에 있어서 큰 변화가 거의 없었고 앞으로도 그 변화의 의지가 교회 안에 있는 리더십들 안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전히 교회나 기독교 집회가 그동안에 교회 안에서만 먹혔던 방식과 제도적 모습을 고수하고 있죠. 그래서 청년들이 계속 바꾸려고 노력하다가 목소리를 내든지 안 냈든지 그 한계에 부딪히다가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모여라, 앉아라, 들어라, 그리고 다시 와라. 이 틀 안에서 여러분 과거 3, 40년 동안 달라진 게 있을까요? 교회가 교회를 하고 집회가 집회를 하고 교회가 교회되는 지금의 방식을 저는 완전히 바꿔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적인 제도적 기성교회 방식과 제도와 관련한 모든 것들을 좀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시기가 한국 교회 안에 이미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교회와 공동체들의 집회 숫자가 줄고 있는 이 침체와 문제들에 대해서 적어도 젊은 교회 리더십들은 좀 목소리를 내고 용기를 내서 대안을 제시해보고 또한 한 발 더 나가서 실제로 시도해보는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또 한국교회 집회 안에서 좀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들 간의 경쟁을 좀 그만하고 목회자들 간의 경쟁도 좀 그만하고 신학자들 간의, 교단들 간의 경쟁도 좀 그만하고 자랑도 좀 멈추고 더 이상 그들의 건물을 자랑하는 것도 좀 멈추고 건물 안으로 좀 끌어들이는 것도 좀 멈추고 대규모 집회나 또 부채 많은 대형교회, 팬시한 프로그램 돌리기, 또 공동체의 숫자 비교 등 그런 걸로 경쟁하는 거, 자랑하는 거 좀 멈추고 교회 안에 편안한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그 포지션, 자리에 목매지 말고 믿는 자들과 편안한 자리에서 좀 교회 밖으로 또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과의 불편한 자리로 좀 이동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그 두 명의 청년들과의 긴 대화 속에 저도 개인적으로 질문해 보면서 저희 구독자님들과 다음 세대 청년들과 젊은 부부들과 이런 얘기를 나눠봐야겠다. 그리고 좀 목소리를 내야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돼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부족한 이야기 들어서 감사하고요. 이 얘기가 여러분 혹시 불편하겠다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이 나눔이 마음의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게 살 텐데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시고 또 이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 대안을 한번 실행에 옮겨보는 것,
그러면 과거에 이 교회되는 방식이 바뀌지 않겠을까? 또한 집회를 했던 방식도 바뀌지 않을까? 집회가 누군가에게는 10년째 짐이 되고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과 일터, 가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